저는 이제 오늘 제가 했던 거 실습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기 전에 제가 최초에 제가 기획안 발표했던 거, 어, 다들 기획안 발표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실 텐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다들 그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제 기획안 설명을 드리고 그 기획안에 따라서 제가 뭘 했는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안 발표, 그 다음에 랭체인으로 제가 실습한 내용,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영상 보면서 스팀릿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앞으로 진행하시는 분도 실습 발표를 하실 때, 먼저 이제 본인의 기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인베스트 세크레터리, 어시스턴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종목의 재무제표 정보, 나 뭐 뉴스, 공시자료, 콘센서스 같은 거를, 널리지로 해서, 정확한 투자 정보를 Q&A 형태로 전달해주는 챗봇을 만드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요. 그, 아직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자금 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 비대칭이 되게 심해요. 전문가들은 엄청난 그 정보들을 어, 주변에 쌓아놓고 투자를 하는데, 일반 투자자 분들은, 예, 그러지 못하죠. 재무제표 정보도 불러오려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재무제표를, 뭐,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10년치를 보겠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이제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 어, 자그마한 회사들, 뭐 중소형 업체들은 그런 정보도 거의 없을 뿐더러 찾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제가 뭐 FN 가이드를 다니지만, 저희 회사의 이제 서비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가격대가 되게 높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기는 쉽지 않은데, 물론 저희 회사의 리타민이라는 개인용 앱이, 뭐, B2C용은 아니지만, 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는 이제 챗봇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B2C 형태와 B2B 형태로 각각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사용자 측에 답변하는 거고, B2B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일할 때 찾기 쉽게 검색 형태로 이제 해주는 거고, 그들이 바라는 형태로 이제 출력물을 내주는 거죠. 보고서 형태든지, 뭐 아니면 뉴스레터 형태든지, 이렇게 해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데모 버전으로 이 중에서, 어, 어,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레포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설명봇을 일단 1차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그거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한 거는 어, 그 레포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설명해 주는 내용, 이게 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해당 종목의 최신 종목을 소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요 내용을 일단은 구현을 해봤어요. 나머지 그래프 기능, 뭐 컨센서스 데이터 검색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하나씩 하나씩 붙여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 그, 저희 회사 DB까지 추후에는 붙여가지고 회사 내 앱으로 또 출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주요 고객층으로는 일단 B2C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일반 투자자들, 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챗봇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일반 투자자분들 대상이고요. 1차로.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은 이제 좀 더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뭐 개발 툴처럼 되는 거죠. 개발 툴 아니면 서치 툴처럼 되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아키텍처는 이거는 뭐 그냥 레그 시스템의 기본 아키텍처였고요. 그래서 뭐 자료를 받아서 네이버 뉴스 크롤링도 하고 다트 공식 크롤링도 하고 경제 데이터 크롤링도 해서 요것들을 가지고 뭐 저희가 실습 많이 했던 텍스트 스플릿 하고 인베딩 하고 벡터 DB에 넣고 해서 그거 유사점 쿼리랑 시뮬러티가 높은 답변을 내놓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출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 재무 데이터, 공시 자료, 기업 IR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 기업 뉴스, 기업 분석 보고서, 컨센서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각종 산업 데이터랑 경제 데이터 등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종 아웃풋은 재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재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PBR, PER인데 이제를 통해서 이제 적정 가치가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대역인지 이런 것들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뉴스 보고서 요약하는 내용은 당연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에 관련된 내용도 넣고 이런 식으로 내용 나오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주요 쿼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뭐 삼성전자 뭐 실적 알려줘. 아니면 삼성전자 주가가 요새 계속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니?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부정적인 뭐 요인이 있었으면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주가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줘. 이러면 뭐 이 PER, PBR 밴드 알려주고 컨센서스에서 뭐 예상하고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그거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수급 외경이 기간 수급도 물어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뭐 파운드리 사업에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갤럭시 최신 폰이 출시가 됐는지, 그게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뉴스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전문적인 거는 이제 하려면 이제 재무 계정들을 좀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증권사 보고서 최신 수준으로 열거를 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데이터의 주요 출처는 저희 회사의 DB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 뭐 다트 공시 뉴스 시스템 등등 뭐 한국은행 경제 데이터 시스템이나 외국 회사는 프레드에서 받을 수 있죠. 외국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프레드에서 받을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다른 뭐 텐케이 시스템 뭐 이런 거에서 긁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있으면 그리고 재무 데이터를 제공하는 외국계 기업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 기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요거를 코드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은 PDF 파일을 모았어요. PDF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 데이터죠. 그거를, 잠깐만요. 저 데이터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네이버, 삼성전자, CS윈드, 에코프로 BM, 뭐 하나솔루션, 효성손전 소재, LG 에너지 솔루션, SK하이닉스 요 종목에 대한 최신 애널리스트의 그 보고서 한 40개씩을 각각 모아서 이렇게 데이터 폴더에 넣어놨습니다. 데이터 폴더에 넣어놓고 음, 음, 요걸 파싱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뭐 가져오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는 다큐멘터리를 가져와서 청구로 나누고, 청구 사이즈로 나누고, 이걸 가지고 인베딩 벡터 만든 다음에 이거 유사들 가지고 사용자 질문에 대한 가장 유사가 높은 것들을 이제 수용 프롬프트로 내보내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렉토리에서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디렉토리 로더를 사용했고요. 디렉토리 로더를 로더 이제 클래스는 PDF 파일이니까 파일 PDF 로더를 사용해서 그 이런 식으로 글로벌 아규먼트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그 해당 폴더에서 데이터 폴더에서 그
각 폴더에 있는 PDF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전부 다. 가져오고 그 로드를 보면 도로 로드하면 다큐멘터리에 다 쌓이죠. 제가 지금 다큐멘터리의 랭스가 2124개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랭스를 나중에 뒤에 구해야 텍스트 스플릿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랭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랭스를 구하는 게 아니고 토커나이징을 해서 토커나이징 된 값의 랭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 이 틱 토큰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베딩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틱토크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토커나이저인데요. 이제 R50K 베이스, 뭐 P50K 베이스, CL100K 보이스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뭐 R50K는 GPT-3 모델, 뭐 다빈치 같은 GPT-3 모델에서 쓰이는 토커나이저고 P50K 베이스는 코덱스 모델, 뭐 텍스트 다빈치 002, 003 모델에서 쓰이는 토커나이저라고 합니다. 또 CL100K 베이스를 지금 썼는데 이거는 이제 GPT-4, GPT 3.5 터보, 텍스트 임베딩 에이다 002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모델에서 쓰이는 토커나이저예요. 그래서 이 토커나이저를 가져오고 이 토커나이저로 텍스트를 인코딩한 다음에 이 인코딩한 텍스트의 랭스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텍스트 스플릿 할 때, 이제, 자르려고, 이걸 기준으로 자르려고, 그냥 랭수로 자르면 그냥 텍스트 위주로 잘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베딩 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르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텍스트 스플리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가 있고, 리커시브 캐릭터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 스플리터는 많이 안 쓰고 거의 대부분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쓰게 되실 거예요. 그거 이제 많은 것들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구분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단순하게 이제 문서를 나누기 때문에 내가 맥스 토큰을 설정하더라도 그걸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써야 되는데 얘는 이제 구분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구분자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제 문서를 분할하기 때문에 맥스 토큰의 선택값을 잘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저는 청크 사이즈 500, 뭐 청크 오버랩은 0으로 해서 이제 청크를 나누도록 했고요. 그래서 청크 사이즈는 내가 하나의 청크로 3을 크기고요. 이제 청크 오버랩은 다음 청크 1번 청크하고 2번 청크가 얼마나 그 텍스트가 오버랩 될지를 정하는 건데 저는 이제 0으로 했다는 거는 오버랩 되지 않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파이퍼 파라미터니까 본인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정의해둔 함수 틱토큰 랭스라는 함수를 랭스 펑션으로 둬서 이걸 기준으로 랭스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플리팅을 합니다. 스플리팅을 하면 0에서 2번부터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컨텐트가 나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페이지가 나눈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크가 나뉘면 이제 인베딩과 이제 벡터 수에 넣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즘 제가 쓴 거는 크로마랑 파이스 요거 두 개를 써봤고 나머지는 아직 써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강의에 의하면 위비에이트 요거 요즘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엘라스틱 서치나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예전에 많이 쓰던 그런 자연어 이제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니까 이건 많이들 아실 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본인들이 이제 쓰고 계신 거 있으시면 안 써본 거를 뭐 트라이를 해보겠다면 여기서 이제 보시고 이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저는 그래서 이제 인베딩을 하는데 오픈 AI 인베딩을 주로 썼는데 강의에 보니까 허깅 페이스 인베딩이라서 저번에 한번 언더분이 여쭤보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있는 기존의 이제 오픈 LLM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강의나 이런 데 여러 강의를 보는데 한국형 그 인베딩 모델로는 이게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베딩 성능이. 그래서 이걸 불러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기 전에 이제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먼저 PV 인스톨 하셔야 되고요. 그 허깅 페이스도
일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미리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돌고요. 저는 일단 오픈AI 인베딩을 쓰기 위해서 오픈AI 인베딩을 그냥 썼고요. 거기다 이제 크로마 DB에다가 집어넣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테스트를 해보면요. 쿼리를 삼성전자 이번 분기 실적 어때라는 질문을 넣었을 때 이걸 시미러리티 서치를 해서 닥스를 보면 이 질문과 가장 비슷한 답을 주는 이제 텍스트와 청크들을 이제 보여주죠, 이렇게. 음, 뭐, 매출이 어떻고, 네트워크가 어떻고, 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 잘 찾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무적인 거는 제가 그 폴더로 폴더를 종목명으로 나눠놓긴 했지만 그거를 뭐 지침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 것도 아닌데 시뮬리티 서치가 이 종목을 잘 찾아서 PDF를 찾아주더라.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정을 안 해줘도 잘 찾는다. 그 종목명에 관련된 폴더를 찾고 거기서 이제 그 PDF 파일을 잘 찾더라. 패스명으로 이제 뭔가 찾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찾아주고요. 근데 파이스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파이스도 잘 되더라고요. 이제 서칭하는 것도. 그래서 본인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뭐가 더 잘 맞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서 시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음, 이제 벡터 DB를 이렇게 만들면 그걸 리트리버로 가져오고요. 리트리버로 가져와서 relevant 이런 쿼리에 의해서 이제 relevant 다큐멘터리 찾아줘 이렇게 하면 그 relevant 하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찾아주죠. 네. 보시면 삼성전자에 관련된 PDF 파일만 찾아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렇고 어,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리트리버를 할 때 설정 값이 몇 개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서치 타임을 MMR로 지정을 했죠. 시밀러리티로 할 수도 있고 시밀러리티 뭐 스레스홀드 뭐 그걸로 할 수도 있는데 MMR로 한 게 뭐냐면 MMR은 맥시멈 마지널 렐러번스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검색 경과를 다양하게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인베딩 공간에서 가장 유사한 문서를 얻게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하대요.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아서 얼마나 이제 이게 놓치는 것까지 이제 그 단점까지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예. 그래서 이 아규먼트가 패치 여기 이제 서치 키워드 아규먼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K 값이 있고 패치 K가 있어요. 패치 K는 내가 얼마나 많은 문서 세트를 가져올 것인가 이고요. 뭐 10개면 10개의 문서 세트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 K개는 10개 중에 내가 몇 개를 고를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개의 패치 유사한 그것들을 찾고 그 중에서 난 3개를 고르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쓰는 게 멀티 쿼리 리트리버라는 거를 이제 좀 추가적으로 했는데요. 멀티 쿼리 멀티 쿼리 리트리버는 사용자의 쿼리를 날리면 이 쿼리랑 유사한 답변을 여러 개 또 생성을 해줘요. 그 답변에 대해서 또 그 뭐 관련된 답을 해보고 그 답에서 최적 값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 쿼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답변이 정확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있길래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음, 음. 저도 한번 그렇게 써봤고요. 음. 그랬더니 유사한 답변을 진짜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한 세네 개 만들어주고 그 세네 개를 가지고 음, 저는 그 문제를 하는 걸 뒤에 다시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어, QA 체인은 리트리버 QA를 썼고요. 그래서 체인 타입은 기본적인 게 스톱이죠. 스톱인데
저는 리파인하고 그 맵리두스를 몇 가지 써봤는데, 아직 디테일하게 그 튜닝까지는 안 해보고, 맵리두스를 해봤더니 이제, 어, 동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전에 리파인을 써봤거든요. 리파인은 이게 계속 반복해서, 어, 답변을 이제 필터링하는 과정을 하면서 이제 좀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띄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앱 같은 이제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그 앱이라면 리파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라서 네, 몇 번 테스트해본 바로는 리파인이 좀 더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리파인을 써보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멀티쿼리 체인에서 멀티쿼리를 하면 이렇게 삼성전자 최근 분기 실적에 대해 설명해줘에 대한 세 가지의 답변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이거 끊겨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답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옆으로 쓰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그거를 이제 좀 순번을 매겨서 간단히 요약해줘라고 이제 허리를 날렸는데 그랬더니 이게 무한반복을 하더라고요. 네, 무한반복을 해서 이것도 좀 고쳐보려고 인스트럭션을 집어 넣어봤습니다. 아까 위에 것까지는 인스트럭션이 없이 프롬프트 없이 그냥 쭉 만든 거를 이제 답변만 해준 건데 이제 인스트럭션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인스트럭션을 했는데 너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참조해서 투자자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투자 비서야. 그래서 인터넷 문맥으로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어, PDF 파일이 뭐 그냥 텍스트만 써는 게 아니고 이제 파싱이 잘 안 되면 표까지 이렇게 파싱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고르지 않고 했으니까 이거를 맥락을 잘 구분해서 인식해야 되고 이 문맥을 기반으로 아래쯤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길 바래. 라고 이제 간단한 인스트럭션만 넣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문맥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이 프롬프트를 다시 LLM 체인에 넣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질문은 그게 러너블 패스 트루라는 클래스를 넣어서 이제 질문 받아지게 했고 문맥은 retrieval from LLM 위에 그 선언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요거죠. 멀티쿼리 리트리버 from LLM.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문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요 레그 체인을 에다가 인보크라는 함수를 써서 커리를 넣어줬더니 문맥에 대해서 이렇게 멀티쿼리를 일단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뭘 추천으로 했는지, 이 답을 어떤 거 문서를 추천으로 이 답을 매겼는지, 이렇게, 어, 소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것보다는 뒤에 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최근 분기 실적을 사업부별로 상세히 설명해줘라고 이제 쿼리를 날렸더니, 그거에 맞게, 이렇게 DS 부분, SDC 부분이 이렇게 돼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분기보고서를 보니까 분기보고서에 이제 각 사업부별로 그 추정하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잘 파싱해 오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어, 생각보다 잘 파싱해 와서, 되게 고무적이었고요. 이거를, 어, 이렇게 텍스트로 뽑힌 거 보면요. 어, 어디 보자. 이거는, 잠깐만요. 아, 여기 걸 봐야 돼. 이거 이렇게 텍스트를 보면요. 어, 여기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DS 부분 따로 나오고, SDC 부분 따로 나오고, 이게 부분대로 따로 나오고, 주어진 근거가 요거다, 요 표다, 라고 설명이 나와요. 이 표의 출처는 요 한국투자증권이 쓴 삼성전자 요 PDF 파일, 여기서, 근거를 삼았고, 음, 뭐, 이거는, 주어진 근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삼성전자,
그 표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어, 좀 제가 원하는 부분을 잘 파싱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이제 랭체인으로 제가 여기까지 해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도부터 디벨롭을 하고 좀 세부적인 거 잡고 저 아웃풋의 형태를 좀 더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음, 형태를 좀 잡고 하는 과정을 좀 앞으로 더 거칠 예정이고요. 에, 한 가지 더 한 거는 이제 웹 형태로 이걸 내보낼 수 없을까 싶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건 다 뭐 스트리밍 기본 무법이니까 여기서 그거를 뭐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인스트럭션하고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너는 애널리스트야. 뭐 애널리스트 부터 참조해서 그거는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은 거고 애널리스트 문맥은 이렇게 주어진다. 그런 거고 그래서 네가 답변한 내용이 투자자들의 투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야. 그래서 문서에 근거한 아주 정확한 내용이어야 되고 재무 정보의 숫자 등이 틀리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그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니 그 다음에 대하체에서 과거 이력을 기반으로 답을 해줘야 되고 새로 들어온 질문을 잘 관리해야 돼. 이런 말도 넣어줬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 클래스를 저는 이제 여기서는 여기 어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컨버셔널 컨버세이셔널 리트리버 체인이라는 걸 썼는데 얘는 아까 리트리버 체인 그것과 유사한데 어, 과거 히스토리, 대화의 히스토리까지 저장을 해서 그 대화의 히스토리 내에서 답변을 하게 만드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제 컨버세이셔널 버퍼 메모리라는 애를 메모리로 가져야 되고요. 그런 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저는 어, 요, 여기랑 뭐 여기 요 공부만 좀 추가해주면 어, 되고요. 어, 다른 것들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저는 여기는 아직 DB를 연결하지 않고 DB 이제 파일은 업로드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점점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려고 기본적으로 강의에서 냈던 그 기본 그 골격의 코드에서 몇 가지만 수정해서 적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뭐, 뭐지? 사이트를 보면요. 잠깐만요.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런 화면이 뜨고 잠깐만요. 이건 다시 해볼게요. 다시 끄고 이거를 음, 껐다가 다시 스트림에 run 이 파일을 입력을 딱 하고요. 하면 이렇게 창이 뜨죠. 러닝하고 있어요. 아까 그러고 내가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를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하나 정도 업로드를 해볼게요. 오늘 해보고 그냥 키를 그냥 제가 카페에서 넣는 걸로 이제 뭐 그 코드가 그렇게 돼 있었길래 나도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키인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음, 키인 했다고 치고 프로세스를 누르면 음, 잠깐만요. 안 되네. 어, 하고 누르면 여기 이게 화면이 나오고 여기 그 창이 나오거든요. 커리 창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좀 에러가 있어서 에러를 잡고 있는 중이라 쿼리까지는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창이 나오게 현재 만들고 있고 요걸 통해서 좀 디벨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생겼던 에러 중에 하나가 이거 브라우저 파일을 하니까 이게 뭐 엑시오 에러인가? 예,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PDF로 불러오지 못하는 그런 에러가 있었는데, 그게,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최신 버전에서 그런 에러가 많아서,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0.24.01? 이 정도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문제가 없다 해서 다운그레이드 해봤더니, 예, 에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타 뭐, 다운그레이드 했으니까 그에 따른 뭔가 함수나 클래스명 이런 거에 대한 에러가 자잘하게 있어서 그런 걸 잡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실행이, 제가 쿼리를 날리면 멈추더라고요. 에러가 나오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화면이 이렇게 그냥 초기 화면으로 가버리는, 뭐 멈추는 에러가 자꾸 생겨서 이 부분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에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랭체인으로 했던 그 코드를 좀 더 다듬고 인스트럭션 다듬어서 제가 원하는 아웃풋에 답이 나오도록 하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실습 과정이고요. 앞으로 이후에 진행하실 분들은 이런 그 프로세스로 본인의 기획안 설명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중에서 뭐 있었던 에러라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께 조언을 받고 싶은 부분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렇게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아, 네네. 네, 아, 저는 그거 궁금해요. 그 네, 벡터 DB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네. 어떤 벡터 DB가 더 좋은 성능과 그 검색 결과를 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 써보지 못했죠. 저도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해서 뭐 세미나를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거 발표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하나씩 어, 질문도 하고 해보는데 크로마DB랑 파이스를 두 개만 써봐가지고 그것도 디테일하게 써본 게 아니고 그냥 테스트 정도만 해본 거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음, 성능은 유사한 것 같아요. 크로마나 뭐 파이스나. 파이스를 좀 더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둘 중에는 이제 파이스가 그, 그 시뮬리티 서치하는 데는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코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음, 벡터 DB 중에 뭐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위비에이트라는 게 있었는데 위비에이트나 질리즈 이런 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의 내용 중에는 요즘에. 네. 근데 안 써봐가지고 정말로 그게 성능이 뭐 써봤던 크로마나 이런 거 대비해서 월등히 좋은 건지 어떤 면에서 성능이 좋은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아까 그 마지막에 네. 매출 답변했던 그거는 크로마예요, 파이스예요? 그냥 크로마. 크로마예요. 근데 파이스로도 해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음. 음. 파이 파이콘 강의가 있어요. 네. 막 파인콘. 네, 알겠습니다. 파인콘도 한번 써봐야 되겠네. 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밑듯이 나와가지고 어, 진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